자, 오늘 이론책의 17쪽 보시면 인수분해 들어가 있는데 인수분해 지난번에 잠깐 몇 개 설명했던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본격적인 인수분해 좀 설명할 거야. 기본적인 인수분해 너희가 웬만큼 하니까 응용 문제로 나오는 스타일만 좀 보려고 하는데 저번에도 이거 10번 인수분해 공식으로 한 가지 개념 정리해줬어요. 자, 우선은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긴 한데 이 인수분해 공식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거였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랑 똑같다라는 의미. 자, 이 식이 담긴 의미가 두 가지였었거든. 자, 이 식이 담긴 의미가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얘가 우선은 3abc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가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한 게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이죠.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식 중에서 나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식을 쓸 거야. 요거. 자, 이거를 쓸 거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써보면 결국에는 이게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얘가 0이라는 소리였고 플러스 c 마이너스 a 제곱. 이게 0이었고 두 개가 지금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0이 되려면 앞에 있는 값이 0이거나 얘가 오른쪽에 있는 값이 0이어야 돼서 이렇게 돼서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게 0이면 그래서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혹은 두 번째 뒤에 있는 게 0이면 각각 a, b, c는 같아야 되니까 이 조건.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바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얘 또는 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것 또는 두 번째 거. 그래서 얘랑 관련된 문제도 하나 봤었고 그래서 요거는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거를 잠깐 복습 겸 볼까? 이 문제가 여기 있구나. 지난번에 아마 요거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방금 봤던 그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 그래서 우선 문제 첫 번째 줄에 얘가 0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면 너희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거나 또는 x랑 y랑 z가 똑같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생각해야 돼요. 자, 1번, 2번이라고 놓을게. 자, 그리고 나서 기억을 확인하려고 보면 기억에 나와 있는 조건이 얘가 0이 아니면이라고 써 있어. 근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더한 게 0이 아니면 얘는 2번을 만족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기억 조건에 의해서 x, y, z는 똑같을 때를 의미하니까 문제 제시된 이 등식이 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기억은.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 니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세 개의 곱이 0이 아니다. 세 개의 곱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x랑 y랑 z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x랑 y랑 z가 모두 다 다른 거. 자, 그럼 얘가 모두 다 다른 거니까 결론은 2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1번 조건인 요거를 만족하는 식이라는 거죠. 니은은. 그러므로 니은도 맞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디귿은 다른 의미 말고 세변의 길이가 XYZ인 걸로 봐서 세변의 길이가 XYZ면 당연히 합이 0이 될 수 없지. 변의 길이는 음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2번 조건 만족하는 삼각형. 그러므로 정삼각형이다가 맞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이렇게 빠르게 접근하는 스타일 지난번에 예시로 한번 봤었어요. 자, 요거까지는 아마 설명을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봤고 그렇다면 이 이제 실질적으로 인수분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적인 것들을 오늘 조금 몇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전에 여기 있는 인수분해 기본 공식은 다 안다라는 전제 하에 넘어갈 거야. 여기 있는 기본 공식은 다 안다라는 전제 하에.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여기 19쪽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줄 건데 여기에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가. 꽤 많이 들어가니까 너희가 필기를 할 때도 글씨를 너무 크지 않게 쓰시고요. 그리고 요거 이론책 같은 경우는
지금 너희가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필기도 하고 할 건데 필기를 만약에 놓쳤다 싶으면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주는 걸 보고 필기를 옮겨 놓으시면 되고 이거는 너희 공부니까 항상 채워놔야 돼. 그래서 이론책은 매 시간 검사하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검사할 거야. 필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자, 그러면 우선 인수분해하는 것 중에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자, 실제로 내신에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볼 거야. 자, 첫 번째는 인수분해 중에서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 실제로 내신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너희가 이제 알다시피 보기차식이라는 건 2차식을 또 제곱한 거. 그러니까 2차식을 또 제곱하면 4차항, 그 다음에 2차항 혹은 상수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우리는 복2차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적인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왜냐하면 보기차식은 유형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 근데 보기차식을 문제를 풀 때는 늘상 뭐부터 해야 되냐면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게 첫 번째지. 그래서 치환하는 거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돼요. 잠깐만. 선생님, 수업이 똑같거든요. 어제 거랑. 그 선생님 수업 준비 그냥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보기차식 인수분해에 x제곱이 t라고 놓고 치환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주어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거.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주어질 때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런데 결론은 너희는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문제 예시로 볼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요. 인수분해 가능한 것들은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지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당연히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니까 x자 인수분해가 되지. 자,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 t-4 곱하기 t 더하기 1이어서 t 대신에 다시 x제곱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기차식으로 인수분해 했을 때 다시 집어넣고 인수분해가 더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최종 인수분해까지 하셔야지 맞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한 것들은 X자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러한 형태. 자, 사실은 이거는 공식으로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방법적인 걸로 접근할게요. 자, 그럼 얘도 이제 T로 치환할 거야. 자, T제곱 플러스 T 더하기 1. 자, 이렇게 치환을 해도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소리야. 불가능이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너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꿨었어요. 자, 완전 제곱꼴로 변형. 자, 근데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했던 중3 과정에서 완전 제곱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제곱항이랑 1차항을 보고 완전 제곱꼴로 바꿨지만 보기차식은 다르지. 자, 보기차식은 2차항과 상수항을 맞추는 거야. 2차항과 상수항이 되게끔 완전 제곱꼴. 그러니까 가운데 거 무시하고 2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완전 제곱꼴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이 사실은 두 가지야. 제곱해서 t제곱 나오고 제곱해서 1 나오려면 t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정리하거나 t-1의 제곱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위에처럼 t 더하기 1의 제곱이면 가운데가 1t가 되게끔 얘는 t를 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 t-1의 제곱이면 얘는 마이너스 2t가 생기니까 3t를 더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정답인지를 찾는 거에는 당연히 완전 제곱꼴로 바꾼 다음에 너희는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식이 바로 첫 번째 식인 거죠. 이거.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 얘는 안 되는 이유가 합차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요거 3이 제곱수가 아니라서 안 돼요. 앞에 개수가 제곱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곱수가 아니어서도 안 되고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또 인수분해가 안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합차를 해야 하니까 결론 먼저 볼까요?
자, 지금 첫 번째 식으로 t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t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t라는 거는 원래 뭐였냐면 제곱식이었다라는 걸 너희가 안 까먹으면 돼. t는 x제곱이었기 때문에 t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으면 뒤에 있는 게 x제곱이 생겨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합차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합차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제곱수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제곱수. 그래서 얘는 합차하면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인데 사실은 문제 쓸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식도 답을 쓸 때는요. 항상 내림차순으로 써주는 게 좋아. 그래서 x랑 1하고 자리 바꿔서 써줄게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더하기 합차했을 때 합, 그 다음에 차.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나. 자, 그러면 우선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인수분해가 가능한 케이스,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케이스. 그중에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애들은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데 그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것의 기준이 2차항과 상수항으로 바꾸고 그리고 뒤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 제곱수가 되도록 모양을 바꿔준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실제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게끔 나오냐면 봐봐. 우선 두 번째 오른쪽 거 먼저 볼게.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걸 우리는 인수분해했어. 어쨌든 이런 애들은 전개식이 항상 이렇게 마지막 인수분해 전에 이렇게 합차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항상 2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만 쓰여져 있을 거야. 우선 형태가.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로 인수분해가 됐었다라고 하면 얘는 늘상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2차식 곱하기 2차식. 그러니까 괄호 두 개로 인수분해가 끝나는데 첫 번째 거 왼쪽 거 볼게. 왼쪽 거 보면 지금 결론이 이렇게 괄호가 3개. 그러니까 1차, 1차, 2차 곱해져 있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이것처럼 3개가 곱해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단계가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들은 얘는 괄호식 똑같이 2차랑 2차의 곱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1차와 1차와 2차의 곱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1차 4개의 곱으로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얘가 괄호가 몇 개까지 가능한가를 여기까지 떠올려 보면 나중에 30번 문제, 킬러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야. 아마 이번 숙제를 하다 보면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 분명히 있어요. 그 문제를 풀 때 여기 있는 걸 떠올리면 돼. 그래서 인수분해 가능한 것과 인수분해 불가능한 것 두 가지 스타일로 봤어.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예시를 좀 보여주려고 해. 혹시 아직 잘 못 쓴 거 있으면 이따가 시간을 좀 줄게요. 자, 이거 보면은 문제 한번 볼게요. 4차 다항식의 개수가 정수인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자, 지금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오고 생각보다 이런 보기차식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온다. 자, 이거 지금 보기차식인 거 확인됐고 여기서 중요한 게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이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이론책에서 봤던 거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 둘 다 해당해. 2개 이상의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를 떠올려서 그러면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x제곱을 당연히 t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한 케이스,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와 두 번째,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겠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이 개념을 알아야 너희가 이렇게 풀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하려면 x자가 돼야 되는데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t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1이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x자가 된다라면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문제에서 k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는 1, 1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K가 정수라고 했다라면 K가 될 수 있는 건 2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였을 거예요. 자, 근데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자 가능한 건 이거여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K가 2라고 딱 하나 구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때는 방법 떠올리세요. 인수분해 불가능할 때는 완전 제곱꼴로 바꾼 다음에 합차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 상태로 인수분해 진행해야 돼.
그럼 t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1에서 중요한 것은 양쪽 끝을 보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원래 양쪽 끝을 보고 인수분해를 완전 제곱꼴로 바꿀 때 원래는 두 가지가 있어. 아까 봤던 것처럼 t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빼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t-1의 제곱해서 빼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 자꾸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지만 K가 정수라고 한다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둘 다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빼줄게. 가운데 전개하면 2t가 나오고 여기 kt가 생겨야 되니까 2t 빼주고 kt 더하는 거지. 자, 얘를 빼기 t로 모양을 좀 바꿔볼게. 묶어줄게요. k로 인수분해해서 쓰면은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t.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마이너스 2t가 생기니까 이제 플러스 2t가 돼야 되지. 그럼 플러스 얘는 2t에 더하기 kt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k로만, 미안해. t로만 묶어서 2 플러스 k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이제 이게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야.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합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수는 제곱수가 돼야 되면서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여야 한다 그랬어.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은 그런 적합한 K값이 1 하나 나오죠. 2에서 뭔가를 빼서 제곱수 되는 거. 그러니까 1 하나.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이게 제곱수가 되는 건 가능하나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2번은 알아보나 마나 이때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 풀어주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K가 1이 나오므로 이 문제의 답은 3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5번 문제가 출제가 돼서 얘를 변형한 문제들을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 그 문제를 골라놨거든.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풀이 과정이 너희 문제 풀 때 필요할 것 같으면 찍어두세요. 지금 찍어두고 그 다음에 문제 지금 풀 때 갑자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알겠는데 풀라고 하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요 방법을 따라 하시면 돼요. 자, 필요하신 분은 지금 요거 사진 찍어 두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공개할 거야. 3초만 줄게요. 1, 2, 3. 자, 36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4층 가셔서 써보세요. 네. 아, 그리고 연습은 항상 실전처럼 하셔야 돼요. 목소리 크기나 뭐 시선 처리 그런 거 다. 아이들이 다 앉아 있다라고 상상하고 하셔야 돼요. 응. 그리고 이따가 10시쯤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영서 뭔가 조금 빠뜨렸을 거야. 얘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거든.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랑 안 되는 케이스 있는데 얘들아 그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에 단순 X자 말고 완전 제곱식도 있을 거다. 조금 더 숫자가 커요. 영서. 네.
피수도 아까 영서랑 같은 답이네. 숫자가 커요. 얘들아, 이 숫자 답이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많아. 얘가 A는 자연수지만 아무튼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도 나오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나오니까 안 빠뜨리게 잘 좀 찾아봐. 재현이가 구한 답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재현이가 지금 29라고 했거든. 그보다 숫자가 커, 얘들아. 인수분해 첫 번째 보기차식만 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 두 가지 너희가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을 그냥 듣고 이해해서 하는 걸로만 끝나면 방금과 같은 심화 문제를 못 풀어. 너희가 심화 문제를 올바르게 되게 유니크하게 풀려면 딱딱딱 명확하게 풀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에 대한 개념이 딱딱 정리가 돼야 돼. 보기차식 인수분해 방법은 두 가지고 그게 이렇게 풀어서 저렇게 푼다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그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방법을 막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개념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보기차식 인수분해까지 봤으니까 이제 내림차순 이용하는 거. 내림차순 이용한 인수분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중3 과정에서 많이 했어. 그래서 기본 내림차순이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너희가 또 배우는 게 고등 과정에서는 좀 다른 것들을 배우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내림차순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환골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림차순과 뒤에 있는 그 순환골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내림차순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 내림차순을 인수분해할 때 너희가 이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내림차순은 그냥 아무 문자나 잡아서 내림차순 하는 게 아니라요. 나와 있는 문자 중에서 차수가 낮은 문자 로 내림차순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얘의 목적은 내림차순 정리의 목적은 항을 정리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야. 항의 개수를 줄이는 거. 그럼 항의 개수를 줄일 거기 때문에 너희가 문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돼. 문자 혹은 미지수 그런 애들을 차수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걸로 내림차순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뒤에 이론책의 뒤에 보면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에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기 퍼펙트 이론, 퍼펙트 유형 6번이야. 자, 이 6번을 보시면 너희가 6번에 1번 같은 건 이제 중등 과정에서 많이 했잖아. 이런 것들을 내림차순을 할 때 보통의 내림차순은 항 5개 이상이라고 주어질 때 내림차순 한다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항이 6개야. 근데 항이 6개인 것을 내가 이 중에서 x랑 y가 둘 다 2차까지니까 x에 대하여 내림차순을 만약에 해버린다면 x제곱에 그 다음에 x항이 두 개인데 얘를 묶을게요. 뭐 2y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자, 이렇게 묶고 나머지 y제곱 4y 더하기 3 이거는 인수분해해서 썼었지? 아이고. y 더하기 3 y 더하기 1. 이렇게 썼었단 말이야. 자,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을 이렇게 하는 목적은 원래 항이 6개였던 게 항이 3개가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항이 3개가 되게끔 만들어서 너희가 알고 있는 x자를 진행을 할 거고 x자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있는 것을 인수분해를 해놓고 나서 시작하는 게 편한 거죠. 거기에 x자 맞춰지도록 부호 정해서 인수분해 했던 게 기존에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1번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이제 3번 같은 것도 너희가 인수분해 할 때 있어서 보통의 3번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 이거 딱 보여서 x-y에 이렇게 막 인수분해 시작하는 애들 있거든.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 하라 그랬어. 항해 개수를 줄이기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얘는 x, y, z 중에서 z가 2차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z로 내림차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z로 내림차순 하면 z제곱 앞에 x-y가 있어서 z제곱 있는 거고, 그 다음에 z항이 이건데 z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있지. 그래서 아마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걸 합차를 그 인수분해 해서 들어갈 거고, 마지막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도 얘는 상수항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공통인수 x 빼기 y가 있으니까 x 빼기 y로 묶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z제곱 플러스 x 더하기 y z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식도 너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결국에 내림차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내림차순이고 항이 3개인데 뒤에 있는 상수항이 어차피 인수분해가 더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이거 말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끝이야. 그래서 지금 뭐 3번은 여기서 더 간단히가 안 되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3번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가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항의 개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항이 적으면 적을수록 인수분해가 편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 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과정은 이거고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순환꼴이 많이 나오죠. 자, 2번과 같은 이런 것을 우리는 순환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순환꼴 인수분해만 한번 연습하고 끝낼게. 자, 순환꼴 인수분해는 우선은 얘도 결론적으로 전개하면 항이 6개나 되니까 항의 개수 되게 많아. 그래서 얘 또한 얘를 전개한 다음에 그리고 내림차순을 할 거예요. 잠깐만, 지금 누가 나갔나? 1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여덟, 19.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전개를 먼저 해서 내림차순을 할 건데 어차피 전개했을 때 A나 B나 C나 다 2차항이라서 아예 미지수를 정해놓고 시작하면 돼. 자, 전개하고 내림차순을 A에 대하여 내림차순을 할 거야. 그러면은 내림차순 할 문자까지 정해놓으면 첫 번째 건 안 풀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B-C의 A제곱 내림차순 그 다음에 뒤에 거 전개해서 이제 A가 들어가 있는 것끼리 묶을 건데 이제 너희는 전개도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A 들어가 있는 거를 먼저 묶을게요. A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앞에 B-C라는 거 부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전개를 해서 묶어줘야 되는 거고 참고로 지금 얘가 순환꼴 같은 경우는 늘상 맨 앞에 공통인수가 생기거든. 맨 앞에 B-C가 생기면 이 모든 이 인수가 뒤에 있는 항에서 각각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얘 합차도 그냥 바로 해서 들어갈게요. 속도를 좀 빨리 올려서. 그래서 얘는 B-C, B 더하기 C. 부호만 안 틀리면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상수항 B제곱 C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BC로만 묶으면 자연스럽게 되죠. 그럼 BC에 B 더하기 C, B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B-C라는 거 공통인수 앞으로 쭉 다 꺼내면 B-C에 나머지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에 A 더하기 BC. 자, 여기 지금 중괄호 안에 내림차순 되어 있는 거 보셔야 돼요. A에 대해서 내림차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X자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답의 모양은 늘상 답의 모양도 순환꼴로 나오더라. 자, 순환꼴 문제는 늘상 답이 이러한 형태야. 앞에 순환꼴로. 그래서 답도 순환꼴로 나오니까 이 특징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림차순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게 기본 인수분해와 그 다음에 순환꼴 인수분해가 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인수분해 하는 그 내림차순 하는 거의 목적이 항의 개수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목적 삼아서 인수분해만 잘하면 돼.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이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어려운 인수분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예시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내림차순은 종류만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자, 만약에 이게 적는 칸이 부족한 친구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18쪽에도 있거든. 그게 이제 고차식 인수분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옆에다 여기 밑에 공간 많으니까 여기다가 쓰셔도 상관없어. 자, 우선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너희가 어떨 때 이걸 쓰고 어떨 때 저걸 쓰고를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 그 방법만 좀 알려줄게. 자, 얘는 언제 사용하나? 언제 우리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가? 자, 그러면 얘는 뭘 보고 결정하면 되냐면 문자가 한 개인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문자가 하나인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 할 때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상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런 데서 나오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3차, 4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미지수가 하나잖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문자가 하나인 거. 문자가 하나로만 주어져 있는데 3차 이상의 식이다. 그럼 너희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인수정리 뭐였나 생각을 해보면 자, fx가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놨을 때 자,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것 자체가 문자가 x 하나라는 거야. x 하나. 자,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놨을 때 너희는 얘가 fx에 뭔가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알파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인수정리고 그 알파라는 값이 나온다면 결국에 얘는 fx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한 번에 찾아내는 과정이 인수정리인 거죠. 자, 그래서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뭐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찾은 다음에 fx는 그것의 인수로 갖는 걸 찾아서 직접적으로 인수를 그냥 한 번에 구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잠깐만 뒤에 있는 거를 가져와 볼까? 7번에 1번 요거를 가져가 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다 쓸게. 나중에 알아보기 편하게.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식이 보니까 미지수, 그러니까 문자가 x 하나야. 그리고 3차식이야. 그랬을 때 너희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0 되는 값을 찾는 거죠. 자, 뭔가를 넣었을 때 0 되는 값을 찾는데 그 0 되는 값이 이거는 조금 쉽게 보여. x에다가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죠? 자, x에다가 1 넣으면 0 되는 거는 그냥 개수의 합이 0이니까 찾는 건데 자, 요걸 찾는 방식이 있어. 생각보다 이거 잘 안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파 구하는 방식을 외울 건데요. 우선 결론 먼저 얘기해주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요. 분모는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자는 상수항, 약수. 자, 이런 숫자들이 알파로 가능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알파가 된다가 아니라 알파로 가능한 애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예시, 이거 얘는 지금 적는 예시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막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중간에 있고 마지막에 얘가 4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근데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인수분해가 ax 플러스 b cx 더하기 d ex 더하기 f 이렇게 만약에 됐다고 칠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a랑 c랑 2를 곱하면 3이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ac 2의 곱이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DF의 곱이 4가 돼야 되는 거야. BDF의 곱이 4. 그런데 지금
요거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니까 그게 마이너스 2분의 f라는 거죠. 결국에 이 값은 이거 분의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3의 약수분의 4의 약수가 들어간다는 거지. 2랑 F가 들어가서. 그래서 원리는 이거야. 어쨌거나 여기 있는 C, D 이런 것도 얘가 가운데 있는 게 0 되는 값도 마이너스 C분의 D인데 C는 3의 약수고 그 다음에 D는 4의 약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숫자들은 뭐로 결정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와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알파라는 값을 구하는 공식이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부호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어쨌든 이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기 때문에 뿔마가 붙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 구하는 공식 저렇게 알아두셔야 이 알파라는 값이 항상 정수가 아니에요. 알파는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때도 너희가 좀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예시 들었던 이거는 개수의 합이 그냥 0이 되기 때문에 x에다가 1 넣었을 때 가능하다는 소리죠. 개수의 합은 x에다 1 넣었을 때니까. 그러므로 얘는 한 번에 바로 계산이 될 거고 그리고 목과 나머지를 찾으면 인수를 구하는 거니까 조립제법으로 들어가면 계산이 편한 거죠. 자, 그래서 x에다 1 넣었을 때 되니까 1로 조립제법 해주면 3, 2. 너희가 다 인수분해 할 줄 아는 건데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원리를 좀 알고 있으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얘가 1이 됐다라는 것은 얘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고 얘가 몫이 이제 그 다음 인수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더 되니까 최종적으로 x-1에 1, 3이면은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어. 자, 근데 방금 선생님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문자가 한 개인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 할 때 쓴다고 했는데 약간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 그게 뭐냐면 개수 자체가 문자로 주어지는 경우. 여기에 있어요. 아까 봤던 이거 지워도 되겠지? 아니 혹시 모르니까 냅둘게요. 자, 여기는 6번에 4번과 같은 게 바로 그 케이스야. 4번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얘도 사실 문자가 하나이긴 한데 너희가 느끼기에 뭐랄까 문자를 여러 개로 볼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개수가 문자일 뿐이에요. 자, x세제곱, x제곱, x 상수. 그래서 얘는 x라는 문자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3차식인 거야. 자, 그래서 4번 같은 거 인수분해할 때 얘 같은 경우가 바로 인수정리를 이용한 케이스인데 조금 특별한 케이스일 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이게 0이 되는가, 즉 알파 찾는 거. 그 알파 찾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 알파 찾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 1이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a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이면 약수가 1이거나 a 마이너스 1이거나 a 더하기 1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거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로 넣을 수 있는 게 총 8가지나 나오는데 그걸 사실 많이 고민 안 해도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없어지는 거 보이죠?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a제곱이랑 여기는 a제곱이 아마 사라질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 중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1분의 1, 이때가 딱 되는 거야.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되냐면 식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딱 0 되는 거 보이죠? 사라지는 거. 이렇게. 사라지고. 자,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로 들어가는 거야.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는 거 확인했으면 요거를 좀 간편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f-1이 0이다라고 그냥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조립제법을 들어가는 거. 그럼 조립제법을 1, 2a 더하기 1,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개수가 문자이더라도 똑같아. 조립제법 그대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1, 마이너스 1, 2a, 그럼 마이너스 2a에 a제곱 마이너스 1, 당연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뒤에는 사라지겠죠. 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되는 거 느껴지시지?
왜냐하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a 마이너스 1과 a 더하기 1인데 두 개 더한 게 딱 2a니까 그래서 한 번에 x 더하기 1 그리고 남아있는 몫이 x자 돼서 x 더하기 a 마이너스 1, x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솔직히 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왔을 때 1번, 2번, 3번을 풀다가 보면 4번도 막 내림차순으로 막 그냥 열심히 인수분해 하려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상 4번은 인수정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림차순을 이용하는 거랑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 완벽하게 차이가 있는데 내림차순은 무조건 문자가 2개 이상이 주어져. X랑 Y, 뭐 X, Y, Z 그것처럼 문자가 2개 이상이 주어지니까 그런 건 내림차순으로 가고요. 지금 4번처럼 문자가 하나로 주어지는 거. 단 얘는 A를 상수로 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X 하나로 된, 문자 하나로 된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 할 때 이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인수정리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또 하는데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안 되는 케이스가 또 존재하기도 해. 자꾸 우리가 수학은 변수라는 게 있어서 또 어떨 때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냐면 얘 아니고요. 요거 9번이야. 퍼펙트 유형 9번. 자, 여기 있는 거 이 9번을 보시면 결국에 얘도 나 우리가 배웠으니까 x 한 문자로 되어 있고 4차식이니까 인수정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알파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뭐 최고차 한계수 약수 1이고 어차피 1이어서 x에다 1 넣어보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는데 얘는 아마 다 안 될 거야. 어차피 얘는 f1도 0이 아닐 거고요. f-1도 0이 아닐 거예요. 자, 얘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거든. 얘는 인수정리로 절대 안 풀려. 그럼 이런 특이한 케이스 얘 이름은 뭐냐면요. 보면 지금 가운데 5x제곱이 기준이에요. 5x제곱이 기준이고 얘를 기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항이랑 왼쪽에 있는 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 얘는 개수의 부호까지 같은데 좌우변이 완전 그러니까 기준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거. 개수의 절대값 같은 거. 절대값 같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칭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칭형. 자, 그래서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서 이러한 대칭형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해야 하는가를 볼 건데 사실상 지금 이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은 해주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제 스타일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거의 안 배우기는 해. 많이는 안 배워. 많이는 안 배우는데 조금 고급적인 그 개념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몇 있어. 우성이나 신성, 그 다음에 안양외 정도 같은 경우는 이거가 옛날 교과과정이다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요. 거기 한 가지 더. 양명여까지. 그래서 요 네 학교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으면 좋아. 이거는. 이게 나중에 4차 방정식에서도 또 나와요. 자, 이렇게 대칭형의 인수분해는 방법이 따로 있어. 얘는 어차피 인수분해가 그냥 원래 방식대로는 잘 안 돼. 그래서 얘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요. 가운데 기준인 x제곱으로 모든 식을 묶어요. 나누면 안 되고 묶어야 돼. 왜냐하면 얘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묶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벌써 느낌이 올 거야. 얘가 x제곱으로 묶는 순간부터 우리가 1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짝꿍 찾는 거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짝꿍을 찾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짝 지어놓은 식에는 반드시 공통인수가 나와야 돼. 공통 부분이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식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얘를 마사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것도 이제 식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근데 만약에 가운데 있는 애가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그러면 양 끝에 있는 것을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식만 써주시면 돼요. 가운데 거랑 마지막 거. 왜냐하면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x제곱에
묶어줄게. 묶어주면 양 끝에 있는 거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를 빼기 2를 가운데 있는 5랑 계산해서 뒤에 3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x 더하기 x분의 1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게 바로 치환하지 않아도 x자 되는 거 느껴지죠? 마3하고 마1. 그렇기 때문에 x자 해서 인수분해 쓰시면 x제곱에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하면은 되는데 사실상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자, 우리가 너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다라는 거에 정확한 정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너희가. 근데 인수분해의 정확한 정의는요. 얘는 주어져 있는 다항식에서 그러니까 얘는 다항식에서만 우리는 인수분해라는 말을 써. 자, 다항식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다항식이 아니라 분수식이라고 배웠죠? 유리식에서. 이런 거는 인수분해가 아예 언급이 안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다항식에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야. 단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은 차수가 가장 작은 인수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제대로 했을 때 지금 9번을 마지막을 이렇게 쓰면 틀리는 게 주어져 있는 괄호식은 얘는 다항식이 아닌 거죠. 얘네들은 분수식인 거지. 그럼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가 얘를 다항식으로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x제곱을 하나는 첫 번째 괄호에 넣고 하나는 두 번째 괄호에 넣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괄호에 x가 곱해지니까 x제곱에 순서 맞춰서 쓸게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괄호에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까지 해야 올바른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너희가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할 거야. 그래서 개수가 대칭인, 그러니까 대칭형의 인수분해는 사실은 인수분해보다 나중에 4차 방정식에서 더 보게 될 거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우성, 그리고 신성, 그 다음에 안양외, 그리고 양명여 정도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알려줬는데 세 가지 보기차식 인수분해, 내림차순 이용한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단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통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칭형이라고 따로 있었다라는 거. 그거까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대칭형도 사실 저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요즘에는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개념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다양한 문제풀이를 이제 좀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문제풀이를 이제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야.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여기에서 뭐 특별한 더 다른 개념은 없기 때문에 보십시다. 자, 이제부터는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웠던 걸 바탕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들어갈 건데 잠시만 선생님이 어제 수업한 거를 아직 안 지웠네. 자, 요 문제 보실 거예요. 37번. 이거 분명히 숙제할 때 나올 거고 앞으로도 내신하면서도 보게 될 건데 설명 한번 들으면 까먹지 않을 스타일이야. 이 문제는. 그냥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과거에 지금 보시다시피 2013년 교육청 문제, 교육청 문제로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자주 활용이 돼요. 자, 37번 보실게요. 자,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 ABC가 각각 5장부터 이렇게 써있지. 5장, 11장, 8장. 자, 그 중에 A가 5장, B가 11장, C가 8장이 있어. 그랬을 때 얘네들 지금 다 크기가 다 다른데 이들을 모두 사용해서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자, 그럼 얘를 붙여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결국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있는 ABC의 총합이랑 같겠지.
쉽게 생각해서 얘가 이것의 넓이는 5a 더하기 11b 더하기 8c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넓이가 이렇게 될 건데 어쨌거나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거일 때라고 나왔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결론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구나. 그럼 이제 너희는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그냥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너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서 3으로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해버리면 식이 조금 인수분해라는 걸 떠올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만 기억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무리수 있죠? 루트 3. 루트 3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x로 치환돼야 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리수 나오면 무리수를 x로 딱 치환. 그러면 이제 a의 넓이가 x제곱이 되니까 5x제곱. 그 다음에 b의 넓이는 2루트 3인데 그러니까 얘는 11까지 곱하면 22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넓이가 1인데 8개니까 이거.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가로랑 세로가 그냥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작만 알면은 문제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 이렇게 그냥 바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5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뭐 이 중에 뭐 당연히 하나가 가로겠고 하나가 세로겠죠. 그래서 둘레는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니까 12x 더하기 12겠지. 그런데 x가 루트니까 12 루트 3 플러스 12. 그러면 a, b가 그냥 바로 나오지. 자,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요 스타일.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무리수를 x로 치환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랑 완전히 똑같은 유형 시험에 나왔던 거 보여줄 거야. 문제 풀어보도록. 자, 지금 39번 문제 풀어볼 건데 이게 사실은 블루북 제일 마지막 거 75번 오늘 숙제했던 블루북 75번이랑 유형이 같아. 그죠? 그리고 아마 숙제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을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상 조립제법으로 그냥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파트에서 나오기도 해서 선생님이 아직은 설명을 안 했었던 거지만 숙제에는 미리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F 3.1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자, 요거를 알면 여러 가지 고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 자, 우선 요 문제는요. 무엇을 이용하는 건지 결론 먼저 알려주면 얘는 방금 배웠던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으로 하는 거야. 자, 왜 인수정리라는지는 느낌이 오시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4차식이 한 문자로 된 4차식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인수정리 이용해서 뭔가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인수정리를 이용은 하는데 얘가 막상 인수분해가 딱 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얘를 어떤 형태로 바꿔서 쓸 거예요. 인수정리를 이용은 해.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얘는 어제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막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쉽게 계산하는 게 목적인데 내가 여기 있는 이 x자리에 그냥 3.1을 넣어버리면 얘는 계산이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주어져 있는 이 식이 fx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면 요렇게 쓰여져 있다라면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면 여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하지 않겠나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계산이 쉬우니까 3.1을 여기다 딱 넣어버리면 정수 부분이 다 날라가지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그럼 정수 부분이 사라지게 만들면 얘는 결국에는 a 곱하기 0.1의 4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계산을 좀 찾기가 쉽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3.1을 넣어버리면 이게 결론 모두 다 3.1이 들어갔을 때 D에서 0.1이 나오고 2는 정수 부분이니까 2.DCBA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거야. 소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식을 조리제법을 하나, 둘, 셋, 네 번을 연속적으로 할 거고요. 조리제법 4번 연속적으로 했을 때 나머지 남는 것들을 찾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얘는 3으로 해야겠지? 자, 그러면 1,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1, 얘가 16이 될 거고 48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6. 그래서 D 여기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쓴 식에서 얘는 2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조리제법 할게요. 3. 그러면은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4에다가 12. 얘도 0 되네. 그럼 얘는 D가 0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3으로 해.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늘상 0 되는 거 아니다. 얘가 C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3, 1, 3 하면 얘가 2, 얘가 B고요. 이게 A가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답이 0.012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집어넣었을 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1이기 때문에 목적은 정수 부분을 없애주게끔 얘가 x 빼기 3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3으로 연달아서 조리제법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방법 이용하시면 계산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데일리 나온 것들도 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일리 안 났나? 숙제, 블루북이랑 그 숙제 있던 거. 자, 연습 차원에서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40번 문제 1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자.